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도 영광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정보를 탐색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얼마나 돼 있지? 코로나19 감염자는 몇 명이나 또 확진됐을까? 여러 경제 이슈, 사회 이슈 궁금합니다. 그 궁금한 정보 탐색을 신문을 통해 하십니까? 포털을 통해 하십니까? 네, 포털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여러분의 삶의 일부, 삶의 영역이죠. 정보 탐색이라는 삶의 영역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년 전에도 운전하셨습니까? 저도 20년 전에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쯤에 여러분 자동차 속에 반드시 가지고 다녔던 물건 무엇입니까? 지도책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도 지도책 갖고 다니세요? 아니요. 그럼 지금은 무엇에 의존해서 길을 안내받으십니까? 네, 내비게이션. 네, 이것이 바로 길 안내 혹은 운전하기라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미 일어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사진을 사진첩 속에 이렇게 인쇄해서 보관하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PC 폴더에 전자 파일로 저장을 하고 계십니까? 역시 사진 찍기, 사진놀이의 디지털 대전환. 어쩌면 20년 전에만 해도 아이들이 연날리기 하면서 놀았다면 지금 아이들은 드론 날리기 하면서 놀고 있지 않나. 어쩌면 20년 전만 해도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는데 제발 좀 집에 들어가서 숙제 좀 해라. 언제까지 밖에 나가 놀래? 이렇게 싸웠다면 지금 아이들은 언제까지 집에서 게임만 할래?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아라. 싸움의 종류마저 바뀌었다.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대명사격이 된 이 인류를 가리키는 이 신조어로 많이 상징이 되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최초의 인류를 뭐라고 합니까?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 여러 인류를 지나서 최근 인류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인류를 뭐라고 합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그런 호모사피엔스의 기초에서 요즘의 인류, 폰이라는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최근의 신조어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그만큼 우리는 알람을 울리는 순간부터 지도를 찾는 상황, 정보 탐색, 쇼핑, 그 모든 공간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진다. 스마트폰이라는 도구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현 인류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이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이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로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용어가 정말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자, 대통령, 이런 의사결정자들의 고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어떻게 전환되고 있나요? 구체적인 기업의 비즈니스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비를 합니다. 그죠? 전통시장에서 소비하십니까?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소비하십니까? 아니면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를 주로 의존하십니까? 이미 전통시장 대형마트라는 오프라인 소매 판매 플랫폼에서 어디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셔도 이 거시 통계는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시 통계적으로도 보면 이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대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통계학적으로는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인터넷 쇼핑, PC로 사는 거죠. 그 다음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사는 바로 모바일 쇼핑이 있습니다. 근데 2015년을 기점으로 이미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을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오프라인 쇼핑도 줄고 인터넷 쇼핑, PC 기반 쇼핑도 주는 대신 모바일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매 판매 혹은 소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울죠, 그죠?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은 더 쉽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 때 딸랑이로 달랩니까? 유튜브로 달랩니까? 네, 유튜브로 달래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아이를 달랠 때 유튜브를 달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는 어떠셨나요? 부모님께서 딸랑이로 달래셨죠? 저 때는 그냥 울지 말라고 때리셨습니다.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울 때 딸랑이가 아닌 유튜브로 달래줬고,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그 교재가 태블릿 PC고요. 지금 이미 초등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디지털 교과서가 다 보급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날로그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디지털 세상에 태어났고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장한 엄청난 신조어죠.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입으로 한번 따라해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세상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됐죠. 전환될 때 여러분들은 이주해 온 거예요. 이사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를 가리켜서 디지털 이미그런트, 디지털 세상으로의 이주자를 가리키는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제가 이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이 신조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단어는 여러분이 기업에 계시다면 이들은 여러분의 소비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또 이들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대로일 것인가 생각해 볼 과제가 되겠죠. 얼마 전입니다.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토이저러스가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디지털리 대전환되는데 나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정말 유명한 사례죠. 미국의 최초이자 최대 유통기업 시어스 역시 매각을 신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디지털리 대전환되는데 나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볼까요? 이 시어스라는 미국의 최대 유통체인이 언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1800년대 등장한 미국의 최대이자 최초의 공용 유통체인도 세상의 디지털 전환 속에 이 거대한 파도를 거스를 수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미국의 초대형 서점 기업 반센노블을 아십니까? 이 기업도 역시 매각을 신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디지털리 대전환되고 있는데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주해 가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반센 노블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1700년대 등장한 미국의 최대이자 최초의 서점 기업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디지털 전환되는 가운데, 소비자도 디지털 전환되는 가운데 기업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나는 그대로이고자 외치는 기업들은, 거대한 파도에 맞서 싸운 기업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 기업도,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분의 역량 개발도, 나의 진로 설정도, 그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든 디지털 전환의 사례를 다 들어드리긴 어렵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경 쓰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공간, 제가 촬영하는 이 공간에 여러분들은 저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앞에 한 4-5분이 보입니다. 이분 중에 3분이 지금 안경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감독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셨습니까?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셨습니까? 네, 오프라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변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 안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해야 할까요? 아마도 써봐야 되니까. 간단한 답변이죠. 써보고 사야 되니까. 그런데 일본의 진스브레인이라는 온라인 안경 쇼핑몰은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환경이지만 안경을 써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소비자들이 어떤 기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요. 예를 들면요, 이 소비자는 장바구니에 이런 안경을 넣었었어. 이 소비자는 이런 안경들을 구매해 왔어. 구매 이력.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 소비자의 선호나 기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의 트렌드, 어떤 안경을 소비하는지 트렌드를 반영해서 10가지 안경을, 특히 개별 소비자의 선호와 트렌드를 반영한 10가지 안경을 추천해주고, 이 소비자는 추천된 10가지 안경을 하나하나 써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진스브레인이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 증강현실 플랫폼을 도입해서 매출액이 2.5배가 늡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익이 생겼는데, 그 이익은 뭐냐면요,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떤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줄어든 비용은 무슨 비용일까요? 답변해 보실 기회를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은요, 바로 반품 비용입니다. 온라인 환경이지만 모든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이 경험 후 판매였습니까? 판매 후 경험이었습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판매 후 경험이었죠. 옷을 구매하고 배송되면 그 옷을 입어보는 경험을 이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스브레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험 후 판매입니까? 판매 후 경험입니까? 경험 후 판매죠. 안경을 써보고 구매했다 이거죠. 역시 경험 후 판매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보고 샀으니까, 안경을 써보고 샀으니까, 가구를 우리 집에 놔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했으니까 반품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출이 늘고 반품이 주니까 당연히 이익이 생기겠죠. 이렇게 전 산업에 걸쳐서 비대면화되고 온라인화되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회를 우리는 특별히 언택트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언택트 사회에는 더 요구되는 이런 기술, 그리고 더 요구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이것을 특별히 우리는 UX, User
experience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비대면 환경이지만 경험을 제공하라. 안경을 써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줘라. 역시 UX라는 경영 트렌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두 번째 차시에 있는 언택트,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이 변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요. 이 2편도 기대해 주시면서 1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